안녕하세요.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금 바빠가지고 방송 텀이 조금 늘어졌는데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과 시장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연중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기는 큰데 추가적인 또 금리 인하죠. 그런데 연준 의장은 발언을 보면 좀 소극적으로 들리거든요. 지난 9월 기준금리 인하가 0.5%잖아, 그죠? 그 이후에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랐어요. 왜냐면 0.5%는 비교적 큰 폭의 금리 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특히 10년물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걸 두고 또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정책할 때 시장 금리를 존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지난 주말 정도에 이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는 좀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연준 의장 발언을 보면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인하에는 좀 소극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도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상장기업 성장성하고 수익성을 반영하는 거니까 결국 기준금리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 아직 3분기는 안 나왔는데 3분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물론 경제 전문가들 항상 나쁘게 보니까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나쁘게 봤으니까 그보다는 좋겠지만은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지도 몰라요.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좋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르는 거는 금리 정책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 전망 실패가 주가 상승을 밀어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그 시기가 2022년 3월이죠. 그러니까 2023년 10월까지 올렸을 건데 불과 언제 거의 1년이 다 됐네요. 그때까지 2년 동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하는 기간 동안에 주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경제학자들 논리대로 하면 주가는 빠져야 돼요.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근데 현실은 주가가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럼 왜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이 경제 전문가들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자꾸 오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지만은 근데 연준 의장은 소극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오르냐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 의장이 시장금리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이 발언, 이게 배경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선은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연착륙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2분기 GDP 성장률은 3.0%죠. 근데 1분기가 확정치는 1.6% 나왔어요. 잠정치는 1.4인데 잠정치보다도 그래도 확정치가 높고 2분기도 확정치가 3.0이니까 평균이 2.5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률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기업 이익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도 된단 말이죠.
매출액 스프라이즈라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한 4주 만에 또 최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미국 경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0.5% 기준금리 인하를 9월에 단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열악한 기업은 금리 인하해줘도 효과 없어요. 그러나 중간쯤 되는 기업들은 쉽게 하면 금리를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금리 인하해주는 건 호재지요. 그것도 주가 상승에는 기여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 시장금리 상승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결정 원리와 시장금리 결정 원리는 다르기 때문에 연준 의장도 시장금리 결정 요인은 존중하겠다. 즉 물가가 아직도 2%대 중후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지요. 기준금리 인하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지 않으니까 돈 흐름이 채권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리가 상승 요인이면서 주가 상승 요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리가 오르는 거는 물가가 내리면 국세, 즉 조세 수입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물가가 내리지는 않았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 조세 수입이 기대만큼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요인도 있다. 즉 부채 상환 능력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금리 정상화가 되는 과도기예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말까지 약 한 1년 6개월 이상은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역전됐죠. 그죠? 기준금리가 오히려 높은 거죠. 물론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걸 두고 미국 경제가 침체될 거라고 했는데 금리 결정 원리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크니까 희생된 사람도 있고 또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린 사람도 있고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에 손절매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 분석이 중요한데 분석을 실패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여하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자체가 금리가 많이 내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돈 흐름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리 결정 원리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거죠. 또 연준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유로존보다 미국 시장금리를 오히려 높은 것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 흐름이 일본이나 유로존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좋죠. 그러니까 시장금리 상승을, 그 얘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기준금리대로 채권 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 시장금리의 기초가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일본이나 유로존보다는 높은 게 좋고, 그래야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금리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또 연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금리 수준이 오히려 시장금리 추가적인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장금리를 존중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결정 원리가 달라요. GDP 성장률도 반영하고
물가도 반영하고 부채 상환 능력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뭐 시장금리를 거슬러 가면서 금리 인하를 할 이유는 없다. 해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 시장금리 결정 원리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만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함께 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포유환율연구소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기준금리 결정 원리와 시장금리 결정 원리는 다르기 때문에 연준 의장도 그 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금리가 안 내려가니 시장금리를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그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즉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손실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된다. 리스크 관리도 기준금리를 그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뭐 최근이 대표적이죠. 기준금리 인하해도 시장금리 오르니까요. 그러면 채권에 투자한 사람은 손실 발생했겠죠. 약 한 일주일 동안 내렸으니까요. 원래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내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 금리 인하를 해보니 기준금리는 낮아졌지만 시장금리는 오르더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연준 의장 발언과 발언 배경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든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든 기준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시장금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상장기업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